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그 과정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 그 내용 부분을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통과한 내용도 있고요. 상임위원회를 그제 통과한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세 가지죠. 3법 하니까 세 가지 내용이 담고 있어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을 하면 이거를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국에. 근데 이후 전월세 신고제는요. 당장 적용되지는 않고 내년 6월부터입니다. 좀 유예 기간이 있죠.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계약을 갱신해서 2년 플러스 2년. 여기 보면 계약 신청 청구가 같이 있죠. 근데 이 전월세에 올라가는 금액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5% 이내로. 이게 아주 또 수치가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걸 빌려서 쓰고 계시는 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2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중간에 2년 플러스에서 2 플러스 때 요 오르는 대목. 그러니까 이게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신고를 하라, 오르는 폭을 제한한다. 그리고 2 플러스 2 최대 4년까지 보장해 준다. 이게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다음 기사는요. 과연 어떤 문제점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소급 적용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 연장 가능하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소급 적용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미 계약을 통해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통상 법이 적용이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통상인데 이미 계약해서 살고 계신 분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6개월 이내에 원래 6개월 전에 통보하는데 그래도 한 달이 안 됐다면 이것도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 연장.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미 2년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두 번 해서 2년이면 이미 4년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최대 4년만 보장한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분들은요. 다시 2년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집주인, 직계 존비속 실거주 땐 계약 갱신을 거부합니다. 이건 집주인에 관한 거죠. 이때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 그럴 때는요. 이 법이 적용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내용도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 살고 계신 분이 계약이 끝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5% 제한을 안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죠. 넘겨주세요.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 관점이 있고요. 다른 평가는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전셋값 4년마다 폭등하는 거다. 왜냐하면 2년 플러스 2년 보장하고 중간에 5% 안으로만 올릴 수 있게 해주니까 4년이 끝난 뒤에는 그냥 올린다는 거죠. 4년마다 폭등,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또 전망이 돼 있습니다. 역시 뭐 주요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요. 약간 좀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과 관계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현근택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쭉 이렇게 길게 소개를 드렸는데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래요. 일단 소급 적용 부분. 이거 위헌 아니냐. 그리고요. 왜 5%인가? 5%로 설정한 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가장 기본이 이게 전월세 신고제거든요. 계약했으면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정작 내년 6월이다. 다른 부분은 당장 적용된다지만 이게 가장 바탕이 되는 건데 이건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런 문제점 지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급 적용이라는 게 계속 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 지금 살던 사람이 예. 다음 달에 이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니까 예. 앞으로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제도라는 게 예. 1000m 그 경주에서 예. 릴레이 경기랑 똑같거든요. 한 사람이 빠지면 쭉 따라서
그 전세금 반환받고 또 주고 그렇죠. 또 이동을 가고. 하죠. 이 고리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 때문에 상당한 좀 예. 제한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5% 룰도 예. 5% 이내에서만 인상을 4년 연장할 때 2년 연장할 예. 때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5%라는 거를 딱 했기 때문에 예. 4년에 한 번씩 할 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그때는 적용을 안 받으니까요. 와장창 올릴 가능성이 있고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전세 예.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전세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4년마다 올려주고 지금 금리가 뭐 0.5% 금리인데 예. 뭐 전세 올려봤자 집주인한테는 돌아오는 것도 없거든요. 아. 그래서 완전히 월세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 세입자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데 예.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4년마다 올리기도 어렵고 또 2년에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은 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연장 안 하고. 집주인이 들어간다면은 그렇죠. 4년 안 해주고 가능합니다. 그거는. 계약 기간 끝나면 내보낼 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제도가 집주인이 웬만하면 들어가서 사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 제도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좀 몰아올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하고 정부하고 싸우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부하고 시장하고 다 지더라고요. 제일 큰 피해자는 예. 집주인도 피해보고 세입자도 피해보는데 경제적인 약자한테 더 피해가 올 가능성이 지금 법의 허점이 예. 그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구대 부위원장, 뭐 가장 네. 큰 우려는 혹시라도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걱정이 세 가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냐면 예. 전두환 정부 때 생겼어요. 어. 제가 아마 보통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나마 전두환 정부가 잘한 게 이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든 거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잘 일반 법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계약을 1년으로 계약했어도 예.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 주장 안 돼요. 예. 어찌 보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반하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소급 입법이 아니냐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뭐 진정 소급 입법, 부진정 소급이 예, 있는데 사실은 예. 부진정이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 가장 금지되는 부분은 형벌이라든지 세금 매기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어떤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주택임대법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전에도 1년에서 2년 연장할 때도 그전에 1년 하던 것도 2년 연장해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5%도 현재도 있습니다, 규정이. 이 법에. 왜냐하면 갱신할 때 20분의 예. 1로 돼 있어요. 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3.5%로. 그건 정해놓은 거예요. 예. 잘 어찌 보면 이제 시장 경제 재산권 침해냐 볼 수 있지만 임대차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월세로 전환할 거다. 예. 근데 이 신고제가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상가는 사업 상가 예.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업자 예. 등록을 내면 그게 바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데 지금 주택은 안 그래요. 아. 월세를 붙는 반들이 예. 세금 신고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든 신고제가 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도 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물론 예. 지금 말씀처럼 예, 예. 우리는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고 대부분 뭐 외국은 월세제도 예, 있지만 예. 어쨌든 이게 등록제로 된다 그러면 예. 어쨌든 소득으로 파악되고 소득세를 낼 생각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물론 현재도 전세도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거의 예. 안 내고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순서는 원래 저 신고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현황 그렇죠. 파악도 되고. 통상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도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가 얼마 되고 있는지 월세가 얼마 되는지 예. 이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갖춘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어찌 보면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고제에 맞춰서 나머지 두 가지 내용도 같이 하는 게 통상적인 먼저 했어야죠. 상식적인 신고제를 거 먼저 아닙니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 되고 예. 그다음에 파악이 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이거를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저게 좀 안 된 게 좀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그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예.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내거든요. 예. 계약서를 내고 그다음에 검인을 받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예. 동사무소 가서. 그때 사실은 한번 복사해가지고 등록만 했으면 돼요. 예. 근데 그거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예. 전세 계약서 내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동사무소에. 예.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게 없었던 제도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사실은 그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입력만 해놨으면 사실은 신고제 되는 건데 지금도 예. 앞으로 신고를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을 때 받겠다는 건데 예.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했는지 조금 저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법이 아까 말씀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신고제, 상한제,
청구권제, 갱신 청구권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보는데 이 신고제는 내년 6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두 가지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그런 그런 건 증거도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난 것 저 같기도 밑에 해요. 두 가지는 예. 지금도 있는 제도를 약간 보완하는 정도예요. 예. 첫 번째 거는 없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시스템 갖추는데 만드는데 논리적으로는 물론 신고제가 그전에 됐었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해서 신고제가 없기 때문에 밑에 두 개를 못한다. 그건 또 안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좀 중기간이 필요해서 시간을 뒀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